외관법상 감사인 책임. 먼저 외관법상 감사인 책임을 보면은 총 4가지로 감사 보고서 제출 의무, 비밀 엄수, 부정 행위 등의 보고 의무, 주주총회 출석 의무 이렇게 4가지 의무가 있다. 먼저 첫 번째 감사 보고서 제출 의무는 회사에게 제출하거나 증권선물위원회, 한국공인회계사회에 제출하는 거 이렇게 2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회사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를 포함하여 회사에게 보내는 것은 정기총회 일주일 전에 보내야 하고 증선위 한국공인회계사회에 보내는 것은 정기총회 종료 후 2주일 이내에 보내야 한다. 두 번째, 비밀엄수. 공인회계사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세 번째, 부정행위 등의 보고 의무. 이건 다시 4개로 나눠서 첫 번째, 직무를 수행할 때 이사의 직무 수행에 관하여 부정행위 또는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되는 중대한 사실을 발견하면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에 통보하고 주주총회 또는 사원총회에 보고해야 한다. 두 번째, 감사인은 회사가 회계처리 등에 관하여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발견한 경우 회사의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는 조사 결과 및 회사의 시정조치 결과 등을 즉시 증권선물위원회와 감사인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세 번째, 회사의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는 이사의 직무 수행에 관하여 부정행위 또는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되는 중대한 사실을 발견한 때 이를 감사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네 번째, 감사인은 부정행위 또는 법령에 위반되는 중대한 사실을 발견하거나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로부터 이러한 사실을 통보받은 경우 증권선물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때 증권선물위원회에 보고하는 취지는 증권선물위원회 보고를 통해 이사의 부정행위에 대한 사전 억지력을 강화하고 감사인의 실질적인 감사 권한 확보를 도모하기 위함이다. 이거는 정리된 그림을 다시 봐야 된다. 다음 네 번째, 주주총회 출석 의무. 주주총회 요구가 있는 때에는 이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주주의 질문에 답변하여야 한다. 이 다음으론 공인회계사법상 감사인의 책임. 여기엔 5가지가 있는데 먼저 첫 번째, 사무소 2개 이상 설치 금지 의무. 두 번째, 장부의 비치 의무. 세 번째, 비밀 유지의 의무. 네 번째, 직무 제한 의무. 5번째, 명의대여 금지. 다음 감사인의 민사적 책임. 먼저 구분을 하면은 감사 대상 회사에 대한 책임을 보면은 발생 위협은 압력 위협이 발생하고 귀책 사유. 감사인이 임무를 게을리하여 회사에 손해를 발생한 때에 발생한다. 이에 대한 입증 책임은 감사 대상 회사, 즉 원고가 입증을 해야 된다. 입증 책임 면책 사유. 회사가 감사인이 그 임무를 게을리하였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감사인은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이 연대 책임과 소멸시효는 나중에 한 번에. 그 다음에 제3자 정보 이용자에 대한 책임. 발생 위협은 변호 위협이 발생할 수 있고 귀책 사유. 감사인이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감사 보고서에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기재를 함으로써 이를 믿고 이용한 제3자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이에 대한 입증 책임은 일반적인 경우에는 감사인 즉 피고가 입증을 해야 되고 이때 원고 그 제3자 피해자가 금융기관인 경우에는 그 금융기관 원고가 입증을 해야 된다. 이에 대한 입증 책임 면책 사유. 감사인 또는 감사에 참여한 공인회계사가 손해배상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는 그 임무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해야 된다. 다만 일부 금융기관의 경우에는 그 금융기관이 감사인 또는 감사에 참여한 공인회계사가 임무를 게을리하였음을 입증하여야 한다. 연대 책임. 얘는 감사 대상 회사에 대한 책임이든 제3자 정보 이용자에 대한 책임이든 구분이 없다. 연대 책임과 소멸시효는 연대 책임. 원칙은 감사인과 회사의 이사, 감사가 연대 책임을 진다. 이에 대해 특례 1, 고의가 없는 경우에는 책임 비율에 따라 책임을 져야 되고 특례 2, 연소득 1억 5천만 원 이하의 피해자인 경우에는 다 연대 책임을 질 수 있다. 이 연대 책임에서 일부 비례 책임, 즉 특례 1례로 개정이 되었는데 이에 대한 취지는 재무제표 작성에
대한 궁극적인 책임은 결국 회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무제표를 잘못 작성한 회사와 재무제표의 중요한 왜곡 표시를 적발하지 못한 감사인이 부담하는 책임의 정도가 동일한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기 때문에 이와 같이 특례 1, 즉 책임 비율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만들어지게 되었다. 소멸시효. 해당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감사보고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8년. 이에 대해 감사인 민사책임 소멸시효 8년의 법률 취지. 감사인이 정당한 주의의무를 다하였음을 입증하는 감사문서의 보관기한은 8년이다. 소멸시효 기간이 8년을 초과하면은 감사문서 보관기간을 초과하기 때문에 감사인이 정당한 주의의무를 다하였음을 입증하기가 어렵다. 따라서 감사보고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8년이라는 이런 새로운 소멸시효가 만들어지게 된 것이다. 네 번째, 감사인의 손해배상 책임 보장제도. 먼저 외관법과 공인회계사법 그리고 으로 나눠져서 회계법인의 경우 외관법에서는 손해배상 공동기금 적립 또는 보험가입이라는 제도가 있는데 이때 손해배상 공동기금 적립은 강제사항이다. 공인회계사법에서는 회계법인은 손해배상 준비금을 적립하거나 최소자본금 5억 원 이상을 요구하여 이 5억 원이 넘어야 회계법인을 설립할 수 있는 것. 감사반의 경우에는 외관법에만 규정이 되어 있고 공인회계사법에는 규정이 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외관법에 보면은 감사반은 손해배상 공동기금을 적립하거나 보험 가입을 해야 되는데 이때는 손해배상 공동기금 적립이 강제사항은 아니다. 그리고 주권상장법인, 대형 비상장법인, 금융기관 및 증선이 감사인 지정시 감사 제한이 될 수 있다. 감사반의 경우에는 얘네는 규모가 작은 애들인데 큰 법인을 하면은 부담이 너무 커지니까. 개인 공인 회계사인 경우에는 외관법에는 딱히 규정이 없고 공인회계사법에만 규정이 있는데 공제사업 또는 보험에 가입하는 제도들이 있다. 5번 손해배상으로 인한 손실을 감수시키기 위한 방안. 이 감사 수임 단계에서는 신규 감사 계약 체결 시 소송 위험이 높은 고객에 대해서는 감사 계약을 수임하지 않도록 하는 품질 관리 시스템 유지. 두 번째, 손해배상 관련 보험 가입. 세 번째, 감사 소송 위험 프리미엄을 보수에 포함시켜 감사 보수를 증가시킴. 감사 계획 단계에서는 첫 번째, 소송 가능성이 높은 단계에서는 목표 감사 위험을 타 회사에 비해 낮게 설정하도록 함. 두 번째, 실증 절차를 보다 효과적으로 재무제표에 근접한 시점에서 감사를 수행하며 또한 표본의 크기를 보다 많이 추출하여 수행하도록 감사 계획을 수립. 보론, 증권집단 소송제도. 이에 대한 외위는 피해를 본 소액주주가 기업을 상대로 소송에서 승소하면 같은 피해를 본 나머지 투자자들도 별도의 소송 없이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이다. 요건은 소액주주 50인 이상 플러스 총 발행 주식의 0.01%를 보유해야 된다. 효과. 이런 증권집단 소송제도의 긍정적 효과는 개별 소송의 중복을 피해 소송의 효율성을 높이고 소액 피해자도 별도의 소송 없이 구제가 가능하며 손해배상액이 크므로 분식회계 등의 예방 효과가 있다. 하지만 이 부정적인 효과도 존재하는데 기업의 소송 비용이 증가하고 불필요한 소송이 제기됨에 따라 기업의 경영이 위축될 수 있다는 점이다. 회계 투명성 제고와 감사 품질 향상을 위한 제도, 외관법에 나타나 있는데 먼저 첫 번째, 부실감사를 수행한 감사인에 대한 형사책임 강화. 두 번째,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멸시효에 대한 연장. 세 번째, 부실감사에 대한 과징금 및 손해배상 공동기금 적립금액 제도에 대한 강화. 네 번째, 회계법인 대표이사 책임 강화 등의 제도들이 있다.